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런 책 추천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성향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면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언하고 물어보고 이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읽어보지 않은 책인데 그걸 우리 아이에게 추천해 준다, 그것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좀 선별을 해주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꼭 읽어 이런 방식은 아니고 여러 권 중에서 이제 집에 이제 책장에 꽂아 놓겠죠. 그러면 아이가 그 중에서 몇 권씩을 조금씩 빼서 이렇게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책을 읽는 어떤 능력이 생기면 차곡차곡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년을 하면. 그러면 어떤 책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좋건 나쁘건 그건 아이 스스로 개인이 그걸 책을 끄집어서 읽어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걸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에요. 이 비대면 사회. 이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읽을까? 이러면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살 건 아니었는데 이 선배가, 대학교 때 친했던 선배가 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 링크를 따라서 이 책 소개된 웹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우리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큰삼촌이, 우리 아들이 이제 큰삼촌이라고 부르는 책을 냈다고 해서 보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도 한번 읽어보겠대요. 야, 이 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걸 쓴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읽겠다라는 거예요. 야, 책을 읽게 되는 동기라는 것이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책 내용이 아이하고 어울리지 않죠. 저도 애초에 이게 뭐 대학생이나 사실 연구 논문 같은 걸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아이가 읽어서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읽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저자와 관계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자기가 첫 리뷰를 달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중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줘서 읽었어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참고문헌들 뒤에 연구 논문 같은 걸 모아놨기 때문에 꼭 출처 인용 참고문헌을 꼭 써놓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영어로 된 거는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하나 찾아서 읽는다는 게.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꼭 찾아보더라고요. 그걸 찾아봐가지고 대부분이 하는 말이 이 책의 참고문헌은 대부분 카이스트 논문,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이 써서 그런지 그걸 많이 참고했고 또 참고문헌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각 챕터별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이제 자기가 보기엔 근거가 그렇게 있지 않은 신문기사 인용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신문기사. 뭐 어쩔 수 없지만 비대면 사회 이런 것들이니까 연구한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제 약간 이슈화되고 퍼지고 이런 것들을 인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판단을 또 하더라고요. 책을 잘 읽는 능력을 수년간 꾸준히 해오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책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도 자기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너가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조언은 너희 집에 책이 있느냐, 책장에 책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읽어본 거 있느냐, 있대요. 그럼 그런 거 다 읽어봐라. 너희 집에 있는 책부터 먼저 읽어봐라. 그게 너에게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 너희 수준에 맞고 너에게 좋은 것, 너의 마음을 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게 책장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그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진심 있게 뭔가를 아이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는 집에 부모님의 책장에 또 아이들의 책장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책 읽는 애들은 자기 걸 다 읽고요. 또 부모님의 책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책을 읽어요. 근데 아이가 선별할 때 보면 너무 어렵게 보이는 건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읽을 만한 건 또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냥 다 읽어요. 그래서 부모님 책장에 있는 거를 수백 권을 다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아이가 그걸 다 이해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른들의 책이라는 게 아이들이 부족한 경험 속에서 이걸 정확히 해석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고 또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뭐 정치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죠. 추상적인 영역에서. 또는 구체적인 거라고 해도 이게 경험 너머에 있는 것들은 좀 일상적인 건데, 오히려 그래서 리얼한 거, 실제적인 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은 충분히 뭔가를 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여지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그 책에 대해서 어떤 감정 또 느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뭐 무슨 대학 교수나 학자처럼 요약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책이 그 아이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그 아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책을 꾸준하게 읽게 해주세요. 그것만큼 좋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뭔가를, 재산을 물려주든 어떤 가풍을 물려주든 어떤 가치관을 물려주든 뭔가를 물려줄 수 있겠죠. 아버지 부모님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을 물려주든 하여튼 뭔가를 경험하면서 물려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은 책을 읽는 분위기와 책을 읽는 능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치관, 부모의 가치관만 주입된 또는 그거를 영향받은 아이보다는 다양한 가치관, 모든 많은 책에서 그것을 영향을 흡수한 그런 아이가 훨씬 더 나중에 가서 자기 관념을 더 뚜렷하게, 그리고 남보다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능력을 갖춰주세요. 이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다른 것도 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씩은 좋은 책을, 고전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 어쨌건 책을 읽는 능력은 어디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백영지식은. 이 책을 읽는 우리 아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